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분석 세 번째 시간, 제조경비 분석, 어, 변동비 분석 중에서, 그러니까 제조경비 분석을 하는데 고정비와 변동비 분석으로 나눠서 할 테고, 변동비 분석에 대해서는 수량 차이, 단가 차이, 원단위 차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경비 분석이라고 했지만, 판관비도 똑같이 분석을 하면 됩니다. 제조경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경비 분석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설명 듣고 판관비도 동일하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제조경비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경비는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제품 수불부예요. 제품 수불부는 제가 이제 이 DY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제품 수불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 설명하는 영상을 안 되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제품이 수입이 1116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1116만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116 그 제품 수불이 이거거든요. 제품 수불부. 제품 수불부 1116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1000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요거는 금액이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수량이라고 이미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금액 수량으로는 1000개, 제품 1000개, 금액으로는 1116만큼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적이니까요. 자, 실적이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1000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총 투입한, 비용은 700입니다. 700이라는 것도 제가 앞에서 그 DY 기업에 대해서 회사를 만들고, 업무 프로세스 쭉 설명을 드리면서 발생한 비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설명드린 게 인건비가 300이 들었고, 감가상각비가 200이 들었고, 뭐, 기타 비용이 100이 들었고, 변동비가 100이 들었고, 제조경비가 200이 들었다고 설명드렸었거든요. 감가상각비 200이 들고. 그래서 700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정별로 좀 이제 나눈 겁니다. 인건비, 계정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정은. 그거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내는 거죠. 인건비라고 하면은, 급여, 상여, 퇴직금, 이런 거를 모아서 인건비라고 하고, 복리후생비라고 하면은, 복리후생비도 굉장히 많잖아요. 식대 보조, 무슨 보조, 무슨 보조, 무슨 보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다 모아서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고요. 협력업체 유형료, 뭐, 협력업체에서 뭐, 협력업체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용역을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만 해서 협력 용역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이제 좀 큰 계정들이죠. 이런 것들 이외의 것들, 뭐 해외 출장비, 뭐 회식비, 접대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소모품비, 그냥 기타로 이제 묶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크지가 않으니까 중요성 측면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뭐 파레트 법칙 8대2 뭐 100개 중에 100 중에 20 중요한 거 20이 80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이 기타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화시키고 변동비도 뭐 유틸리티비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설명드려서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되니까 유틸리티라고 했지만 유틸리티에도 뭐 전력료, 용수료, 스팀 뭐 이런 게 구분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포장비, 변동비, 기타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계정이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묶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계획은 이랬다. 라고 또 이제 가정을 했어요. 제가 어차피 실적을 위주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계획은 없었는데 계획은 이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증감을 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원가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과 이쪽은 다 비용인데 고정비와 변동비가 이렇고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이 세부 계정들은 이렇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은 생산량은 50이 증가했고요.
인건비는 이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인건비가 감소하면서 일만큼 감소했고 협력용 연료는 증가를 했네요. 아마 뭐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 직원을 한 명, 뭐, 2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뭐, 줄였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한 명, 뭐, 줄였는데, 그 대신에 협력료가만큼 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늘어나면서 얘가 줄었을. 자, 아무튼, 그래서 협력료는 2만만큼 증가했고, 감가상각비는 5만큼 감소했다. 그러니까 뭐, 투자비를 뭐, 얼마만큼 하기로 했는데, 투자비를 절감시켜서 감가상각비가 감소했다. 이 정도 되겠죠. 설명이. 그런 이제 설명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비 기타에서는 20을 쓰려고 했는데, 18을 쓰려고 했는데 20으로 2만만큼 늘었네요. 이런 것도 아마 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대신, 투자비를 줄이는 대신에 무슨 다른 거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뭐 감가상각비 총 투자비를 리리리리 해서 줄였다. 이런 사유로 해서 뭐뭐뭐가 증가해서 증가했다. 이런 거 써주면 되고, 여기도 협력료가 직원은 뭐 인원 효율화 하면서 협력용료가 늘어났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동비로 가면은 이제 유틸리티비는 49를 예상했는데 50이 됐어요. 그럼 1만큼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생산량이 5% 정도 늘었잖아요. 생산량이 5% 늘었으니까 유틸리티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면 1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렇게 자, 는 1 나누기 49를 했을 때 2%가 늘었네요. 근데 실제 생산량은 얼마만큼 늘었냐? 생산량은 5.2%가 늘었어요. 생산량이 5%가 늘었는데 유틸리티비가 2%밖에 안 늘었다는 거는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비 총액은 증가를 했지만 절감했다. 그걸 이쪽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또. 그래서 포장비도 20.5를 예상을 했는데 950개를 만드는데 20.5를 예상했는데 1000개를 만드는데 20밖에 안 들었어요. 0.5가 감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가 절감은 0.5보다 훨씬 더 된 거죠. 생산량이 5% 늘었는데도 감소를 했으니까. 변동비 기타도 31인데 30으로.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만 절감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고정비는 이 총액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원가 절감을. 4만큼 원가 절감을 했구나, 고정비에서. 그 다음에 변동비는 총액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오른쪽과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 증가하면 생산량 차와 원단위 차, 단가 차 이걸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비 분석해서 생산량 차이, 원단위 차이, 단가 차이를 구분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비 계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틸리티비, 포장비, 변동비. 그래서 유틸리티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비가 계획에는 950개를 만들고, 제품 950개를 만들고, 유틸리티의 단가가 2.15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냥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음영 부분은 다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는 가정을 했어요. 생산량도 어차피 가정을 한 거였고, 그래서 총 원래 이제 이 원단위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계획할 때는 원단위를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저는 그냥 우선 이제 원래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곱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금액을 먼저 넣고 원단위를 역으로 좀 나누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다면은 원단위를 넣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생산량 곱하기 원단위 곱하기 유틸리티 단가를 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49라는 유틸리티비 49라는 계획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계획은 그랬는데 실적은 어땠냐? 이제 실적이잖아요. 계획하고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생산량은 1000을 생산했어요. 유틸리티 원단위는 0.024만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얘랑은 별 차이가 없죠. 이제 생산량은 많이 늘었고, 유틸리티 단가는 2.15였는데 2.10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증감을 해보면 생산량은 늘었고 원 단위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게 아마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 이상에선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유틸리티 단가도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생산량은 늘었어요. 생산량은 늘으면 좋은 거죠.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니까 생산량이 늘으면 좋은 거예요. 원 단위가 이거는 뭐 증감이 안 됐으니까 원 단위는 증감이 안 됐어요. 유틸리티 단가는 감소를 했어요. 유틸리티 단가를 감소하면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틸리티 단가도 되게 좀 복잡해요. 만약에 전력 단가라고 하면은 전력도 시간대마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시간대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원가 절감의 방법이잖아요.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전력이 비싼 시간대는 사용을 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이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무슨 설비 장치를 해가지고 저렴한 시간대에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가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했다면은 얘가 떨어진 거는 그 원가 절감 효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정부에서 전력 단가를 낮췄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원가 절감 노력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외부 요인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가 절감으로 금액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실적에서 계획을 빼면 증감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럼 나누어 보고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금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증감 분석이 보시면 이제 50만큼 실적이 1만큼 차이가 났잖아요. 1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은 1이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생산량 차이에서 어떻게 증가하고 원단위 차이에서 어떻게 증감하고 단가 차이에서 어떻게 증감했는지 이걸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생산량 차이를 보시면은 생산량의 증감 곱하기 이제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생산량의 증감 곱하기 계획의 원단위 계획의 유틸리티 단가예요. 그러니까 이 원단위와 유틸리티 단가는 계획상을 쓰고 생산량이 증가한 것만 반영을 해가지고 생산량 증감 차이를 내는 거예요. 원단위와 유틸리티 단가는 계획을 놔두고 실적 생산량 증감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면은 생산량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량 차이로 2.6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증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죠. 얘는 OK예요. 그 다음에 원단위 차의 증감. 그러면은 원단위 차이는 어떻게 곱하냐면 원단위의 증감 곱하기 유틸리티 단가, 계획의 유틸리티 단가하고 실적 생산량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니까 증감하고 아까 이제 이제는 앞에서 생산량 차이에서는 생산량의 증감을 썼지만 그 뒤에서부터는 실적 생산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단가는 계획 걸 쓰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원단위 차이가 나옵니다. 원단위 차이가 마이너스 0.4가 나왔죠. 원단위 차이가 마이너스 0.4가 나온 이유는 여기가 소점 하나 더 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002가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원단위 차이가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절감한 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가 차이를 보겠습니다. 단가 차이는 자 이제 실적으로만 단가 차이에 증감하고 실적 생산량하고 실적 원단위를 곱하면은 이제 단가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단가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0.05가 떨어졌잖아요. 이 효과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좋은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다 좋은 것만 해놨네요. 얘 두 개는 실제로 비용이 떨어지는 거고 얘는 비용이 올라가지만 생산량이 증가해서 늘어난 거니까 얘는 괜찮은 거고 이게 원가 절감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원가 절감 효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단가가
정부에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떨어졌다면 그 원가 절감을 인정을 하면 안 되겠고, 그 부분 발라내야 되겠죠. 정부의 단가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 단가를 낮췄다면 그건 이제 원가 절감을 인정해야 되겠죠. 용수, 전력 말고, 보일러, 스팀을, 이게 필요한 회사라면은, 스팀을 떼려는데, 벙커 CU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전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뭘 갖다 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더 싼 연료를 갖다가, 떼야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싼 연료를 구해서 갖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럼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더 싼 연료를 찾는 노력을 해서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원가 절감 효과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수식들에 대해서는 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네. 단가 차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노력을 한 걸로 판단해가지고 원가 절감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비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포장비는 유틸리티, 원단위, 단가까지 포장비하고 변동비 기타에서는, 여기 유틸리티비는 원단위와 유틸 단가가 되게 나누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 포장비나 기타, 변동비 기타에서는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1로 그냥 하고,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원단위와 유틸 단가, 포장 하나의 단가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생산량 차이로 1.1만큼 증가했다. 이것도 인정 괜찮은 거죠. 생산량 차이로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가 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원가 절감이 된 겁니다. 생산량 차이로, 자, 금액은 0.5가 감소를 했는데 생산량 차이로 5.3만큼 증가했고, 원가 절감으로 이만큼 또 감소를 한 거예요. 요만큼 5.8만큼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5.8이 원가 절감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가 절감 실적이라고 한 거는 이 고정비의 증감하고 이 변동비의 원단위 차이와 단가 차이 합계입니다. 이게 원가 절감 금액으로 해가지고 9.8만큼 원가 절감이 된 겁니다. 이 회사에서. 한 해라고 하면 한 해가 된 거고,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 절감 금액을 집계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원가 절감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이게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조경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조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고정비는 고정비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변동비는 생산량을 증감을 이제 반영을 시켜가지고 생산량 차이, 원단위 차이, 단가 차이로 이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조회사 다니시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지원해 주면서 드라이브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판관비도 동일하게 분석을 하면 되겠죠. 판관비는 이제 고정비고, 이제 해상운반비 이런 게 이제 변동비일 텐데, 해상운반비는 이제 어디로 수출을 하느냐, 미주 지역이냐, 동남아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상운반비가 차이가 나니까 분석은 되게 쉽지 않겠네요. 동일 미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조경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단위당 가공비하고 원가 절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